네, 씬스틸러 한 주간의 씬스틸 한 사람들 주역을 살펴봅니다. 네. 주역의 테마는 뭡니까? 네, 주역은요. 네이션 체인저. 나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5위 갑니다. 5위는요. 네. 단일화. 네, 단일화 문제가 어쨌든 솔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조정훈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정훈이 누구? 네, 시대전환 아무도 이제 모르는데 네. 야권 누구예요? 저도 이 기사를 찾아왔는데 서울시장 단일화 세 판 짜나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려봐 조정훈은 누구예요? 조정훈이란 얼굴이 40대 경제인인데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현 네. 시대전환에서 비례대표 네. 의원인데 다른데 사진 나오면 어쨌든 젊은 이미지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뭐 방송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 판에 자꾸 40대 경제 대통령 그때 예전에 계속 언급할 때 이제 요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신년 기자회견 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물이 없다 계속 그러긴 했는데 뭐 어쨌든 비스무레한 조정은 한번 얼굴 보여주시면 갑자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좀 신선한 느낌은 듭니다. 띄우는 거예요? 갑자기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세 판이 왜냐면 자꾸 공격을 하는 게 뭐 예전 흘러간 물들 아니냐 이런 공격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신인으로 띄우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승현이란 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승현이란 분을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출신 그분이 들어와서 지금 경선 컷오프까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별로 반향도 없고 기사가 없어요. 저도 좀 이따 사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냐면 그렇게 신선하진 않아요. 물론 삼성 출신이고 그분이 핸드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판 짤 때 안철수 혼자로 세 판이 안 될 테니까 안철수, 금태섭, 조정훈 이렇게가 외곽의 단일화 팀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경선 승리자 해서 아마 한 번 다시 단일화를 하려는 것 같기는 해요. 조정훈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출마를 한 건 아니잖아요. 네, 40대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금 외곽의 준비를 서울시장을 까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장들 예전 사람들 다 나와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 역할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김정인이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죠. 네, 그건 그겁니다. 넘어갑시다. 그건 뭐 별거 아니고. 네, 별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안철수 야권 지지자 모두 단일화 몸달았다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달라졌어요. 안철수가 뭐가 달라졌냐면 전에는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뭐 이랬는데 조금 세게 야권 지지자 모두 단일화에 몸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절박하면 성사될 것. 그러니까 어쨌든 뭐 단일화 안 하면 이제 안철수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좀 단일화를 본인이 왜냐면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근데 지금 반대로 열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불출마라는 좀 이상한 걸 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안철수한테 지금 당에 들어오라고 열흘간 나도 비껴줬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로 돼야지 이거 욕심쟁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어쨌든 야권 단일화가 깨지면 안 되니까 잘 해야 되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이 몸 달았다고 이제 평가들이 되면서 안철수 지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단일화는 어쨌든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되겠냐와 단일화는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4위 갑니다. 4위는요? 네, 이제 넥스트 부산시장으로 대변되는 이제 이현주, 박형준 해서 지금 컷오프 6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오늘 지금 넥스트 부산시장 6명의 컷오프가 됐어요. 6명의 후보, 하나 경선 후보가 중에 그중 하나인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서울 부산 승리 확신한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윤석열 지지율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 관심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사실은 김종인한테 관심이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뭘 봤냐면 김종인 신년 기자회견에 일단 3가지 질문을 하면 2가지는 알아듣더라고요. 마지막 질문 못 알아듣으니까 사회자가 크게 말해드래요. 위원장님 그 얘기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요번 신년 기자회견을 왜 했나 저는 추측해보건데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치매 아니야. 나 질문 듣고 말 못하는 정도는 아니야. 그건 보여줬어요. 그건 보여줬어요. 나 말귀는 알아들어. 그러나 별 중요한 의미가 없었고 어쨌든 박형준이라는 후보는 청년당원 100명 지지선언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넘겨봐 주시면
또 뭐 부산 오페라 하우스에 바덴바덴 페스티벌 유치하겠다, 문화예술 이런 뭐 공약들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현주 후보는 내일 국회의원 어제였거든요. 네, 중대 발표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실 다 들어봤거든요. 중대 발표 했어요? 근데 그냥 발표예요? 중대 발표가 아니라? 그 중대 발표인데 그냥 발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울었어요. 저는 그 이현주 의원님이 후보님이 분명히 할 말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중대 발표가 그래서 이제 막 그 다음 보여주시면 뭐 여러 가지 뭐냐, 혹시 사퇴냐, 의혹 제기냐, 뭐 아니면 뭐 상대 후보의 뭐 미투 폭로냐, 뭐냐, 막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뭐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 사실 있었으니까. 근데 그냥 다 함구했고, 요거 하나 나왔더라고. 자기 스토리 얘기하고, 네, 가덕도 신공항 찬성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사퇴하겠다. 후보 사퇴하겠다. 네. 근데 그 내용 전체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현주 의원도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부산에서 엄마와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어린 시절 살았는데 부산을 싱가포르 같이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참더라고요. 울음을 참고, 그러고 이제 결국 그나마 말한 것은 자세한 얘기를 다 안 했고요.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느꼈다. 그리고 그런 걸 안 하고 해보려고 애쓰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정치인은 돈 비리에 연루되고 그렇게 되면서 망가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함축하고 다른 네거티브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2시에 아마 이제 6명 후보 비전 발표회를 오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로만 그냥 해요. 그러면서 가덕 신공항 지지 안 하면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왜냐면 대구, 이게 가덕 신공항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대구 민심이 또 이 대구 경북의 민심이 크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리고 주호영 대표도 대구고, 또 외곽에 있는 홍준표 대표도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는요, 원치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요번에 사실 이 화두를 던진 것은 민주당이 부산 먹으려고 이관계로 던진 겁니다. 가덕 신동항 니네끼리 싸워. 거기에 넘어간 거죠. 네, 대구 부산 싸워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강렬하게, 근데 어쨌든 가덕 신공항은 부산에서는 당연히 해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막 뭐 기본주택 한 것처럼 부산 시민들에게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를 했으니 먼저 선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강렬하실까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부산의 자존심이다. 네, 부산의 자존심 지켜드리고 싶다. 이런 뭐 나름은 진심이고, 그리고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찬성한다 이랬다가 또 김종인 발언이 4시 반에 나온 것은 신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 안 달라진다.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부산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도 저격수잖아요, 김종인. 그러니까 당신 온다고 지지율 전혀 도움 안 된다. 이제 정확하게 또 쓴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측해보건데, 이현주 의원은 사실은 알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런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비판 많이 하다가 지금 당에서 이제 너무 험악한 선거 하니까 제재 우파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고 단돌이 치니까 약간 꼬리 내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상해도 어쨌든 저는 왜냐면 지난번 총선 끝나고 이봉규 TV를 사실 이현주 님이 많이 보셨대요.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었대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뭘 알아요? 저 아는 게 없는데 어디. 아니 나는 다 내부에서 겪어서 그들의 악행을 알고 총선이 뭐가 문제였는데 공천이 어떻게 장난질했는지를 체감해서 그 안에서 봐서 아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도 당원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각조각을 저는 모아서 이거 알릴 것들을 알려야 돼서 이제 알렸다 했는데, 이번 사실 다음 재보선에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사실은 강렬한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번에 말은 안 했지만 함구했지만 분명히 지금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져 계시구나. 그러나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응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박원순과 오거돈, 성추행 여성들의 그런 걸로 됐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광역단체장이 여성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여성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사실 시민들의 민심이 기본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네. 최종 아름다운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에 했으면 결국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여기서 뭐 후보들에게 할 말 많은데 이제 이제 후보들 막 정해지고 이러기 전에는 이제 뭐 네거티브 비판 많이 했는데 우파 비판은 조금 자제하려고 그래요. 선거가 임박해서 한 명 정해지면 이제 그런데 저쪽 이제 나라를 말아먹은 집단을 비판을 많이 해야지 하면서 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니까 알아서 이렇게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3위 가겠습니다. 3위는요. 나경원, 조은희,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핫해졌습니다. 계속 조금씩 있었지만 이제는 다 본격 다 팔을 걷어붙이고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결국 서울 8명, 부산 6명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됐는데 한번 명단을 보여주시면 아래. 이렇게가 이제 8명인데요. 김근식, 김선동,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이분이 이승연, 이종구, 조은희 이렇게 8분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될 만한 분들 그리고 나름은 뭐 인지도 있는 분들로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이제 기사화된 것만 비중면으로 보면 저 여당의 후보들보다는 완전 낫죠. 중량감이나 뭐 그러니까 흥행이 컨벤션 효과는 뭐 대단하죠. 다요도 대권 주자분이 드시고 이종구 의원도 더 대단한 분이고 오신환 의원도 어쨌든 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라인업은 이제 됐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박준희 상파구청장도 나왔다. 이제 경선에서 컷오프 됐는데 김정기 후보님이 사실 좀 상처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셨고, 근데 그 박준희 청장도 지금 나경원 합류했거든요, 캠프에. 그래서 이번에 좀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 한 명씩 보면 나경원 의원은 이제 유리벽 뚫고 여기까지 왔다. 여성시장 때 됐다. 여성의 유리벽을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경원 후보님이 행보가 아주 광폭 행보인데 거기다가 되게 이 팀들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도 이번에 이제 영상이 다 올랐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모든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지금 선거운동은 경선은 나경원 의원이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오신환이 오세훈 대신에 이제 정청래, 고민정과 신경전 벌인 까닭은 해서 이제 오신환 후보는 자기 PR을 하기보다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죽지 않을 선에서 대신 싸워주는 느낌들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지지선언하고 빠지고 이제 이런 역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맙다. 오세훈에게 난 고마운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어려운 선거일 때 선대본부장 해준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아마도 오신환 개인적인 정책에 대한 게 지금 튀지 않고 오세훈 지지선언 해줄 느낌으로 보여지는 기사들이 나오고요. 페이스메이커로.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음마 아파트를 찾았어요. 여기 지금 저희 동네인데요. 진짜 대치동 이거 재건축 재규제 이거 니즈가 너무 강렬한 곳이에요. 거기다 민주당 구청장 와가지고요. 분노 폭발 직전입니다. 뜨거운 감자예요 여기. 근데 거기다 강남구 세금은 가져가서 서울시에 다 독식하고 박원순이 예전부터 제일 26개구 중에 세금 제일 많은데 여기 강남 구민들이요 지금 드글드글 하는데요. 지금 요번에 저는 그런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분노가 우글우글 하는 곳을 지금 다 찾아다니고 계세요. 나경원.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재건축 재개발하면요 강남 시민들은 강남의 구민들은 몰표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연트럴 파크 예전 자기 시장할 때 했던 것들 또 르네상스 뭐 그때 서울시장 서울시 디자인 글씨체까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예쁜 디자인 서울 해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 다시 사람들이 리마인드 하기도 하고요. 좀 오세훈 시장님은 이제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이 시기에는 언급을 하면 전에 이제 같이 등산을 했었어요. 그 오름 산악회라고 이제 지지 산악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갑자기 요청이 와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시장님!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이 그러시길래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하고 나무에다 이렇게 등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시장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시장인 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인지도 깡패죠. 사실은 아직까지도 서울 시장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게 하는 가장 원인이 이제 박형준 대1고 선배와 또 연세대 어쨌든 선배가 있었다 그래요. 연세대 교수인데 이대로 넘어간 이 둘이 여기에 이제 새끼가 김용태 의원이었다는데 그때 그 요청을 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에 도미노에 아주 큰 역할이 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멘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 코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코를 닦아주는 거죠. 정치는 왜냐면 다 알 것 같지만 그게 너머에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도 좀 잘못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어쨌든 너무 실수했다. 그리고 오세훈 본인이라는 건 오세훈 시장. 네, 오세훈 시장 본인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요번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조금 그나마 언급되는 게 지금 자기 안철수가 아닌 부분이 있고 또 요번에 좀 욕심부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오세훈 이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조은희 청장 후보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요번 사실 서울시장 1년짜리잖아요. 가서 인사하고 다니면 1년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 좌파가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요번 시장 우리 쪽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보수나 우파에서 오면 하나도 자리 내주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이권 걔네들은 싸울 줄 알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싸움하다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파악하다가 1년 갈 수가 있는 사실은 자리예요. 아주 녹록하고 가서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꼽고 이럴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자리.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 서울시가 완전 뒤집어졌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쪽 민주당 진영이 80% 이상이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사실 시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적군이 누군지 어떤 애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했는지 그 범죄의 성향은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현재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래 1년짜리니까 들어가서 다시 자기가 제대로 못했던 그거 1년은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언급이 전보다는 됐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조은희 후보는 지금 완전 또 시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점이 약간 여성가 3점 나경원 의원하고 나 같이 포기하자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갑자기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서 이거 기사와도 그러니까 기사 워딩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뭘 던지면 언론이 받는지. 그래서 지금 조은희 청장 기사가 계속 자주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여성 가산점 포기하자라고 하는 거는 센 거거든요.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왜냐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지금 경선 여성 가산점 하면 거의 1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면서 나도 꽤 경쟁력 있어 하는 걸 보여주는 워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리고 조은희 청장 사실은 현 청장이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또 아쉬울 게 없죠. 근데 이제 인기는 그렇게 세 분이 다 올라가고 있고 김선동 의원도 어쨌든 사무총장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반값 전세, 신혼주택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소개를 다 해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방송을 이제 구독자님들이 지금 이봉규 TV를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이 저를 이제 한 분 한 분이 저를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이봉규 TV 시청자 의견을 주고 계세요. 왜 박세민한테 직접 주시지? 저한테 주시는데 이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봉규 TV가 영향력이 있대요. 아니 이번 시즌에 왜냐면 어떤 예능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뉴스 형식도 아니고 어떤 여론이 이봉규 TV에서 그렇다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여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봉규 TV가 더 잘 됐으면 좋겠대요. 많은 사람 그분들의 의견은 박사님이 정치학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원하냐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뉴스는 아는데 이 판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 판 너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그걸 더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딴 얘기지만 나경원, 조은희,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흥행은 되고 있어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판을 어떻게 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뽕평에서 하겠지만요. 지금 샴페인 떠드릴 때 아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는 내줄 수 있다. 그거 작업을 하고 있다 저쪽에서. 네. 그런 그 감이라고 그럴까요? 촉. 그게 하도 당해봐가지고 그래. 아 그래서 야 진짜 이 아름다운 얘기인데 야 저들을 모르는 것 같아 아직은. 지금 하여튼 너무 또 초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하겠습니다만 네. 잘해야 된다. 잘하지 않으면 이번에 다 된 밥이라고 생각하다가 큰일 난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 있죠. 맞습니다. 재를 지금 저쪽에서는요 무지막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야 그게 보이는데 저는 뭐 쭉 이제 흐름을 보면 양정철 미국 간 것도 그렇고 여론조사 흐름도 그렇고 이거 작업이 들어갔네. 야 이게 한 작업이 아니네. 이쪽도 작업하고 야 공중전 지상전 야 이게 바다 전 뭐 야 다 하는데 그걸 막아야죠. 김종인과 안철수 저러고 있어. 야 한가로이. 글쎄 어떨까 조금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선거로 말하면 시간은 많이 남은 거예요. 많이 남았으니까 안철수는 이제 그 이태규라는 분이 말을 많이 믿고 이태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 제보들은 민주당과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럼 안철수 민주당에서 왜 소통을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철수라는 캐릭터가 남아 있어야 이번 민주당이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 신뢰 라인을 통해서 안철수를 움직인다는 당연하죠. 소리는 안철수가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 그래야 우상호 박영선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쪽의 후보는 안 됩니다. 누가 우상호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어디까지는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조건부 불출마를 하려 했던 거고 나경원 의원도 안철수를 굳이 까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을 놔뒀는데 일단 국민의힘으로는 못 들어오니 안철수랑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랑 만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안철수가 민주당에 왜냐면 박사님도 왜 이 방송에서 계속 우려하셨는지 알겠는 게 그 이태규라는 분이 완전 그냥 심지어 나쁘게 말하는 분들은 민주당 뿌락지래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알고 있고 그 작업이 이태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작업 들어가는 게 감지가 되는데 야 그거를 왜 국민의힘에서 파악을 못하고 그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잘해주기를 저희야 오빠가 잘 당연하게 뭐 아름다운 단일화해서 뭐 잘 싸워주기를 이번에 안 뺏어오면 안 돼요. 저 서울 시민 도저히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상대는요 조폭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쪽은 안 되면 죽어요. 누가 이길까요? 죽는 사람이 이기죠. 목숨 걸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파는. 선거 전략이고 아름다운 단일화고 그게 아니라니까. 저쪽은 죽기 살기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는 무슨 아름다운 패 가지고 요렇게 하면 아름다울까 저렇게 하면 천만에. 죽기 살기로 하는데 어렵다니까 이번에. 그러네요. 어렵지 않으려면은 이쪽도 뭐 죽기 살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난 진짜 반병신 내일 각오하고 포기를 아름답게 해야 돼. 포기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자, 어렵다. 근데 이 시기에 지금 가장 웃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구겠어요? 유승민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지금 어쨌든 유승민이 웃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땡큐요. 나경원 오세훈 대권 후보 반열인데 되고 본인이 초반에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얘기도 하지 맙시다. 넘어갑시다.